정부가 매수를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피 추락합니다. 환율은 폭등합니다. 이 악순환 이제 시작됐죠. 지금요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오늘 주식 폭락했죠. 그런데 원하는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시장 조작에 대한 시나리오는 가동 중이다 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는요 집권 전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공언했습니다. 그 약속을요 정치적 성공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지율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 죽어나가는 건 국민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외국인이요 개장 1시간 만에 1조 6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가요 오늘 3.81%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세 번째로 큰 낙폭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인해서 하락했죠. 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요인에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요 올 들어 가장 많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장이 끝날 즈음 2조 2천억 원 순매도, 코스피는 150포인트 폭락. 그런데 원화는 오히려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1470원 돌파 고공행진을 하던 환율이요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에 급락했습니다. 이 기이한 장세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아직도 명포티 개딸들은요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것이 이재명 효과다, 이재명이 국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라는 골빈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의 무능이요 만천하에 드러난 시점이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내란 프레임 역풍, 그리고 관세 협상 실패까지 오늘 팩트 시트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끝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전혀 공감대만 형성했고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뿐이죠. 외교 참사까지 이어져 가지고요. 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와중에 이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숫자 정치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데요. 환율을 떨어뜨리고 코스피를 떠받치고 그리고 지표만 번지르르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경제는 안정적이다라는 착시를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명포티 개딸들은요 경제 대통령 이재명 하고 있죠. 그러나 외국인 자금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외국인 순매도액이 2조 원을 넘었고요. 전날인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외국인들은 한국 국채 대표 상품인 10년 국채 선물을요 이달 들어서 2조 6,500억 원 넘게 순 매도 중입니다. 12일에는요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3.3%를 찍은 후에 연 3.282%로 마감하면서 연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10년물 금리는요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입니다. 이 금리는요 시중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 이런 거 경제 전체 이자율 방향을 예측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했죠. 금리가 올랐다라는 말은요 정부가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할 때 빚을 갚는 대가로 약속해야 되는 이자 금액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즉 12일 동안 하루 동안의 10년물 금리가 작년에 세웠던 모든 기록을 넘어서고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버리고 떠난 그 자리에 개인이 들어왔고요. 국민연금과 정부계 기관들이 대신 매수를 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요.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다라고 했습니다. 빚투 장려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는요. 지금 코스피 4천선을요. 정권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가 폭등하고요. 코스피가 무너지면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선택한 게 뭐냐? 환율 조작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라, 이건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단순한 금융 정책이 아니죠. 경제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환율 쇼입니다. 그리고 시장 신뢰를 담보로 한 여론 조작 프로젝트죠. 자, 이재명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하고 그리고 왜 이 시점에 환율과 주가를 동시에 건드리고 있는지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는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구독자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영윤TV의 구독자분께서 소개해 주셔서
입점한 업체입니다. 당연히 대표님은 찐 우파시고요. 자연 퇴비로 일조량 좋은 곳에서 키운 대봉감입니다. 산지에서 직송으로 좋은 상품 꼼꼼하게 검수해서 보내드립니다. 농가도 살리고요.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받아보시고요. 현명한 애국 소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외국인 매도 폭탄, 이건 시장의 진짜 신호죠. 붕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돈 못 번다라고 팔고 나가는 게 지금 외국인들이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요, 지난 5일간에 7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요, 팬데믹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대형주를 대거 매도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요, 오늘 하루만 5.45% 내려서 9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전자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요, 전 거래일보다 3.81% 내린 4,011.57에 마감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요, 환율이 급등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반대다라는 거죠. 환율이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원화가 강세로 전환했다라는 거죠. 시장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요, 전날보다 10.7원 하락한 1,457원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4.2원 오른 1,471.9원에 개장해가지고 장 초반대에요, 1,474원까지 치솟았다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자 20원 하락했습니다. 그 구두 개입은 누구냐? 구윤철이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 환율 불안, 이거 가용수단을 써가지고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정부가 달러를 매도하거나 국민연금이 보유한 외화 자산을 풀어가지고 시장에 공급을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개입 발언을 하겠다라는 건 법적 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법적 논란은 뭐 국내에서 법적 논란이야. 이재명이가 법도 지 맘대로 바꾸니까 상관없다만은요, 이게 국제적인 의무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IMF 협정 위반이죠. 자, 대한민국은요, 국제통화기금 IMF 회원국입니다. 환율을요, 자유변동 환율제를 기반으로 시장에 맡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IMF 협정 제4조 회원국은요, 무질서한 조건을 바로잡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 재무부 감시가 사실상 IMF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려운 겁니다. 자,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요, 주요 교역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엄격히 감시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과도한 개입은요, 환율 관찰 대상국 또는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해가지고 좀 괴롭힙니다. 자, 국내법은요, 외환거래법 제14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외국 환거래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뭐 개입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자체는요, 국내법상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행위와 목적과 수단, 규모에 따라서 IMF 규정 위반 그리고 재량권에 대한 남용이라는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도 지켜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개입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정부라는 것부터 신뢰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느낌 여러분들 오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불법 환해지 의혹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지난달까지 해외 주식 수익률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비공식적 환해지를 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자, 국민연금의 환해지에 나설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자산의 일부를 수익으로 실현하면 달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국내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의 경우는요, IRS 양도세 20%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의 환해지는 시장에서 선물환,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을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과 외환 스와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을 외국에서 지금 투자해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손실을 본 상황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지금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환율에 맞춰서 달러로 바꾼다. 손실도 보고 그 달러로 바꾸는 상황에서도 손실을 보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얘기죠. 자, 최근 미국 정부가요,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 이 환율이 치솟고 있으니까 여기에 달러를 투입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지금 달러로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정부의 묵인 아래에 국민연금이 달러를 매도해가지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내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명백한 시장 왜곡 행위다라는 거죠. 현재 국민연금은요, 외화 자산 약 2,500억 달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만 매도를 해도요, 환율은 급락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착시 효과일 뿐이죠. 자, 실제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낙 가치 하락을 예상해가지고 지금 빨리 빠지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는요, 환율을 잡으려고 하다가 외국인 이탈을 부추기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4천 방어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동원을 하고 있는 것 정말 한심한데요. 엄발의 오줌 누기 정도? 자, 이재명 정부는요, 코스피 지수를 정권의 체면 지수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정부는요, 자, 기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수 방어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펀드를 동원해 가지고 대규모 매수에 나섰다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용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초에 국민연금은 이 올해 전체 자산의 최대 17.9%까지만 국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그 한도를 19.9%로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 규정상 2%포인트 정도 증액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 해 중간에 이렇게 한도를 올리는 건 이때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을 깨는, 전례를 깨는 이런 거는 이재명이 합니다죠. 자, 이렇게 하면요, 국민연금의 1,450조 자산 중에 2%, 약 29조를요, 다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스피 하락을 막겠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팔 때 기관이 지금까지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인이 더 많이 빠져나갈 것에 대비해가지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 산업은행, 관제펀드 이런 것들이 주가 부양에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시장에 안정하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요, 실상은 정권의 위기 관리용 증시 조작입니다.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불안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뭐에 투자한 거 좀 빨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국장을 다 털었다라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자, 한국 증시 최대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의 추가 투자는요, 외국인 이탈로 조정을 받는 주식시장의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국민 노후 자산이죠. 국민연금이 고위험 고수익 주식에 투자하는 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모았던 돈 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다행이지만요, 떨어질 경우에 어떡하겠냐라는 거죠. 2057년 예정된 이 연금 고갈 시점, 이게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 하는 짓거리 보니까요, 2030년에도 끝장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은요, 국민의 노후 보장 장치입니다. 정부의 주가 부양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인위적 반등은요, 단기적이고 결국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해도요, 환율과 주가가 희한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동시에 움직인다라는 건 이상한 시그널입니다. 자, 보통 주식이 폭락하면요, 환율이 오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요, 환율은 떨어집니다. 주식 시장과 환율 간의 이러한 일반적인 관계는요, 위험 회피 심리, 자금 흐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원리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이 폭락, 주가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르는 현상은 이제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지해가지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국내의 큰
큰 손들은요, 한국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지금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얻은 원화 들고 있는 건 리스크죠. 세계적으로 안정성을 보장받은 달러로 바꿉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죠. 대량의 원화가 달러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는 똥값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그렇게 되면 환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 현상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심리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경제 전망이 좋아서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대거 유입되겠죠. 그러면 달러뿐만 아니라 뭐 각각 투자하는 스페인도 있을 거고 뭐 폴란드도 있을 거고 뭐 자국 통화 이런 것으로 한국 돈을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달러 팔고 자국의 통화 팔고 원화로 바꾼다. 그 말은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겠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주식이 폭락하면요, 자금이 유출되고요, 달러는 강세되고요. 달러가 강세한다라는 말은 원화 가치는 폭락, 환율은 상승, 이 말이죠. 자,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자금이 유입됩니다. 그러면 한국 돈이 강해집니다. 환율은 하락하겠죠. 자, 이거는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상식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왜? 외국인이 팔고 지수가 무너지고 있는데 원화가 강세다? 뭐가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개입을 하고 있고 뭔가에 손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한 금융 전문가는요, 지금의 환율 하락은요, 외환 당국이 직접 개입했거나 국민연금이 달러를 시장에 푼 결과다. 결국 이 모든 게 정치적으로 설계된 숫자 방어전의 일부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요, 환율 조작국 지정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시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려서 결국은 부메랑이 됩니다. 외국인들은요, 정부가 수치를 조작하는 시장에는 결코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그 신호는 이미 자본 이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가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통상 협의 의제로 잘 다뤄지지 않던 이 환율 문제를요, 트럼프 2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제안에 따라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비용을 늘릴 것이다.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정부는 시장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요, 시장을 개입한다 정도가 아니라 관행을 넘어서는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경제가 살아났다라고 선전을 하고 떨어지면 국민연금 공공펀드를 동원해가지고 숫자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감원까지 모두 정권의 홍보 부서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요, 국내 연기금은 왜 국내 주식은 적게 사고 외국인 주식 투자만 잔뜩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직접 발언입니다. 자, 대통령이요,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정말 나비 효과로 어떻게 이 결과치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자, 민주당과 정부는요, 증시 부양을 위해서 배당 소득세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1,400만 주식 투자자 표심 사기 위한 작전입니다. 민주당은요, 지난 5일에 코스피 4,000선 무너지자 붕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붕괴가 과도한 표현이다라고 해도요, 이 민주당이 나설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거는 언론을 힘으로 누르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의 정부와 민주당 점점 더 증시, 지수를 지지율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아니라 쇼다라는 거죠. 코스피 4천은 더 이상 경제 지표가 아니라 정권 생존의 방어선, 여론 조작의 무대입니다. 정부가 매수를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피 추락합니다. 환율은 폭등합니다. 이 악순환 이제 시작됐죠. 지금요,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증권사 신용거래자 잔고가요, 26조 원을 넘었습니다.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은행 신용대출도요, 11월에 들어가지고 지금 14일차 1조
1,800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기록적인 증가세죠. 상황이 이런데도 가계 부채를 관리해야 할 금융위 부위원장이요. 저번에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 그동안에 비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레버리지 뭡니까? 대출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그런 건데 이것을요 주식 투자로 가라. 투자의 일종이다 라고 하면서 비투 조장이다 라고 하죠.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는요 기업 실적이 아니라 유동성과 비투로 쌓아 올린 주가입니다.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스피가요 사상 처음으로 3천 돌파했을 때 2021년입니다. 그때 신용융자가 25조 원을 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코스피가 1000포인트 넘게 곤두박질 쳤을 때 개인 투자자들 어땠습니까? 피해 많았습니다. 자, 주가를 정치적, 업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증시의 정치화, 이게 도를 넘으면요 결국 정당도 부담이지만 국민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재명 정부가요 부동산 정책, 외교 실패, 현지 실패, 관세 실패, 거기에 대장동 항소 포기까지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이 리스크와 경제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요 주식시장과 환율을 동시에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불법적 환해지, 기관에 대한 지수 방어 매수, 외환 당국의 개입,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들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라는 거죠. 시장 신뢰를 잃은 나라는요 투자 자본들이 떠나나갑니다. 환율은요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나 결국 폭등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의 인위적 안정은요 조용한 폭풍 전야.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는요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시장 장악, 곧 경제 파국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처럼 지수 지키려다 신뢰를 잃고요 환율을 조작하다 나라를 잃습니다. 165일째 외치고 기록하는 말, 이재명 탄핵만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김영인 TV였습니다.